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다른 점은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우려의 양지수 개장 이후의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는 현재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2,700선 무너지면서 현재 2,69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7% 거의 3% 가까운 낙폭까지 확대를 하면서 8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함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석유나 가스, 비료 등 원자재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오늘 다시 한번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소재 공급 우려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참 막막한 장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 상황과 종목들 흐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오진승 이 3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 하락한 것 보고 정말 불안했는데 역시나 크게 밀리고 있고요.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또 미국장 보시고 걱정이 많으셨을 듯한데 네. 미국장이 왜 하락을 했는지, 우리 증시에까지 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년 만에 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1월 확정치 그리고 시장 예비치 같은 경우도 모두 하회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 압력까지 있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2%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 특히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하락세, 강한 이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양지수 개파락 이후에 여전히 투심 회복되지 못하고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지수가 개파락한 이후에 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전히 원자재, 곡물, 방산주 관련해서는 좀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사실 우리 투자병법 시청 꾸준히 해주신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강조를 드렸던 게 현재 시장 상황이 우리 전혀 지난달이죠. 1월 달에 비해서 매크로적인 상황이 변한 게 없고 아직까지는 불안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시되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는 뭐 원자재, 곡물, 방산주 이 정도 혹은 안전자산 관련해서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의 반사수혜주 쪽으로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투심이 완전 회복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 시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부터 시장에 좀 지금까지 모아뒀던 이 현금, 확보해뒀던 현금을 좀 쓰셔야 할지 시장 방향성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와주면 괜찮은데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양지수 개파락 출발하면서 현재 함께 2%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시장을 또 이길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막막하시겠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또 꼼꼼하게 진행해 드릴 텐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의 2,1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한 130개, 한 14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20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가 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면서 LNG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쪽으로 또 이슈들 많은데 에너지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를 또 빼놓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지금도 보니까 상승 상위 종목을 쭉 보니까 뭐 1, 2, 3위가 에너지주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수급이 쏠릴 곳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있었던 이슈였고 오늘 특히 주말 사이에 이 전운이 조금 더 고조가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유가는 100달러까지 치솟을 거다. 혹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20달러까지 치솟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 관련한 이 종목들이 크게 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대장주로 또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유가 대장주로 중앙에너비스 현재 상승 상위 종목에 랭크를 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차트 흐름 보면서 오늘 왜 또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차트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뭐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먼저 GSE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상한가를 찍었다가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GSE의 이 시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오늘 이 GSE 이슈도 강한데 정말 한탕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GSE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전고점 4,000원이 직전이죠. 한 3,900원대를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이 삼봉이라고 하죠. 3번 삼중 천전형 패턴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찍고 빠지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바로 시가부터 이 라인대를 이전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해줬고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시가부터 어느 정도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오늘 당일 강한 흐름, 이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주인 GSE를 비롯해서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너비스 차트 보시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네. 중앙에너비스. 자, 지속적으로 삼중천정형 길게 만들어둔 저항대를 오늘 시가부터 돌파를 해줬고요. 주봉상 흐름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주봉상 보시면 지속적으로 종가상 윗꼬리를 달고 23,50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 시가부터 특히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이죠.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봉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 시가부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성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전고점이 현재 가격보다 위쪽에 있기는 한데 단기적인 추세를 보겠습니다. 60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오늘 시가부터 바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자 9시 장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셨어야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주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겠구나라는 거 보시면서 오늘 시장 이슈도 강하고 차트상도 의미 있었던 흐름으로 에너지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가장 탄력 두드러지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또 짚어봤습니다. GSE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GSE는 이 전고점 저항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대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에너지주 위주로 종목들 흐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공략주, 이번 주부터 또 수익률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공략주 팜스토리 제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6%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팜스토리 한번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차트도 좋았지만 이슈가 워낙 네. 또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팜스토리가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60선과 120선, 제 차트에서는 노란 선과 이 초록색 점선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려주지 못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시장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른 테마,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현재 시장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원자재, 이런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슈가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흐름은 아니고요. 일단 지난주에 강한 거래량으로 이 중요한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해준 만큼 여전히 추세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2,7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단기 저항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겨가시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제 위쪽으로 조금만 더 상향해서 3,000원대 2차적인 단기 매물 있습니다. 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상단은 장중에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시초에는 뭐 3%에서 5%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다가 오늘 장중에 또 마이너스 4%대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추세 완전히 꺾이진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최종적으로는 3,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팜스토리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1차 목표가 2,750원 무난하게 도달을 했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3,000원까지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략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팜스토리까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크래프톤 매수가 49만 3천 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게임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게 올라갔는데 안 나온 종목들은 정말 가차없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25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매수가가 작년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보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너무 높지 않았는데 네. 올해는 너무 높다라고 해주신 게 아무래도 차트를 보시더라도 1월장 내내 시장 하락과 함께 쭉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매수가가 49만 3천 원대신데 지금 비중 20%의 현 가격대에서 손절을 치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라도 이 정도 지금 가격이 빠졌을 때는 아유 내가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내가 분명 작년까지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었는데라는 그 미련이 너무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1월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뭐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던 데다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하락을 보였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4분기에 어닝 쇼크 이슈 때문에 개파락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 비중을 확 줄여버리시기에는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조금 부담스러울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게임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시장 보시면 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섹터가 거의 전 섹터가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투심이 회복될 때까지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 그때 전략을 다시 세워보셔도 괜찮을 듯 하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전저점을 깨면서 신저가 형성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2차적인 바닥 구간 만드는 거 확인하시고 비중을 줄이실 용기가 있으시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치실 용기가 있으시다면 단기 받는 구간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아무리 종목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손절 치는 거는 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손절을 치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이나마 그 손실을 줄여서 단기 받는 구간 이용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역배열로 전환이 되고 나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20선 정도는 터치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손절을 감안 중이시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20선 터치하는 구간 노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략적으로 30만 원 부근이겠죠. 그 정도 부근에서 비중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다시 한번 크래프톤이 바닥을 잡아가는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하겠고요.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준다면 최대 이제 기간적으로 좀 여유를 두고 봤을 때는 40만 원에서 43만 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조금씩 비중 줄여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바닥을 잡지 못하고 23만 원까지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참 마음이 쓰라리지만 또 조금씩 비중은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21선 터치하는 구간 한 30만 원 부근에서 비중 한 3분의 1 정도 줄여주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길게 봤을 때는 40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매수가 16,200원에 비중 15%,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4분기에는 좀 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3% 가깝게 하락하면서 신저가 경신했고요. 13,3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서울 반도체는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은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앞서 봤던 크래프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수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적 자체는 뭐 작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매출을 내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무적으로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업황이 좋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면서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면서 그 영향을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주 중에서도 기업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차트 함께 화면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240선과 120선, 60선 여기 모여있는 장기 이평선들을 한 번에 하향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고점 낮추면서 쉽사리 돌파를 하지 못하고요.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더라도 위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 240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좀 추세를 쉽게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월봉상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 2017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큰 추세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16,200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 정도 가격대라면 그래도 충분히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의 낙폭은 시장 영향 때문에 좀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도 분명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 좋아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이전에 지켜주던 이런 지지라인 때 전저점들을 이탈을 하면서 시가를 형성을 했는데 오늘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차트 돌려보시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거나 일정 지지라인을 깨는 흐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시장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은 시장이 안정되는 거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단기 반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0선은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17,000원 구간 올라온다면 한 16,000원 후반에서 17,000원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도 전략 취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16,200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매수가가 다행히 높지는 않습니다. 얼른 시장 회복하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익절이라도 수익 실현 잘 하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단기 반등 시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16,000원 후반대에서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9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매수가 12만 9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이 반도체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공급망 관련해서 좀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13만 원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초반엔 잠시 좀 강보합권까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그리고 손실 중에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12만 9천 원 매수가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단기 투자보다는 쭉 가지고 가실 생각으로 매수를 해주신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다행히도 SK하이닉스는 일단 뭐 대형주 중에서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차트상 추세가 깨졌다거나 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는 잘 선방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겠죠. 제가 주말 사이에 확인을 했을 때도 이제 여러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를 토픽으로 뽑은 증권사가 많다 뭐 이런 이슈도 확인을 했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에 큰 영향을 받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좀 약화된 거는 일시적으로 SK하이닉스를 좀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길게 봤을 때 크게 기업 가치에 훼손을 한다거나 뭐 그 정도의 영향은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이 SK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빠지는 게 너무 싫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게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시장이 빠질 때 같이 움직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적어도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신 분이라면 짧은 관점보다는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지금 추세에 뭐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눌림목 있더라도 12만 원 정도, 11만 원 후반에서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더라도 지금은 좀 장기적인 추세 보시면서 비중이 다행히 뭐 SK하이닉스의 20%시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또 아니시잖아요. 약간 눌림목 있더라도 조금 버텨내시고 뭐 최종적으로 이거는 뭐 기간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정고점 15만 원 부근이 1차적인 매물대는 될 수 있겠죠. 뭐 대략적으로 15만 원 정도 구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충분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드렸고요.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12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유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0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 KPS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40%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이긴 한데 최근에 흐름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34,1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다행히 매수가가 굉장히 네. 또 높진 않으시네요. 네. 한정 KPS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또 상승이 나와주는데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다른 좀 급등을 하던 에너토크라든지 또 최근에 올라가던 그런 원전주에 비해서는 차트 흐름이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차트상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조금씩 바닥은 다지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된다면 다른 원전주들 흐름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원전주도 같이 빠지고 있지만 분명 최근에도 프랑스에서도 원전 투자 늘린다, EU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은 탈원전 얘기가 아직까지 현 정권에서는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이제 탈원전 대신에 원전에 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궁극적으로 친환경에 가기 위해서 원전을 또 거쳐가야 하거든요.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한정 KPS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 KPS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2015년에 고점을 형성한 뒤로 네.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에 2021년에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2015년부터니까 거의 한 7년, 8년 만에 6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또 빠지다 보니까 재차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구간, 거의 최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보더라도 120선 라인 지켜주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슈만 부각된다면 한번 단기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 관망하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목표가는 최종적으로 39,000원 이상까지, 38,000원, 39,000원까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입시다. 아무리 이슈가 살아있고 하더라도 이제 종목이 부각이 받지 못하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1,800원 구간, 31,800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주봉상 기준선 부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원전 관련주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잠잠하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모멘텀 받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보유하셔서 목표가 길게 봤을 때 3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6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 50%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풍제약 이분은 정말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 게 계속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은 2만 4천 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중도 크시고 매수가도 좀 높으신데요. 이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방금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네. 너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었죠.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고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제가 계속해서 강의 시간 통해서 반사수혜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2020년 3월까지 그때까지는 오히려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유망하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 정말 여기저기 막 증권사에서 추천을 하고 방송을 틀어도 그렇고 여기저기 봐도 신풍제약 얘기만 하던 그 당시에 네. 그때까지는 분명 좋았죠. 아주 좋았죠.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000원도 안 하던 종목이 20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급등세를 보인 종목은 이슈가 소멸되고 나면 주가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이슈가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추세가 꺾인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확실히 비중을 줄이시고 매도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는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지속 하락 추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23,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10만 원인
상황에서 비중이 50%인 상황에서 사실 저도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못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반등 구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올라오기 위한 이슈도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에는 이슈가 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개별적인 이슈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구간을 일단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월봉상, 주봉상 낙폭이 그래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반등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월봉상 120선 부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2만 원대 라인만 지켜준다면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이것도 좀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5만 원 라인대까지 단기 반등은 가능해요. 5만 원 라인대 1차 목표가 보시고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는 이제 한 8, 9만 원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실 거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만약에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한때 급등을 하다가 하락을 이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매도세 때문에 윗골이 달리고 또 올라오면 윗골이 달리고 하는 구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로 올라올 때마다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매도 전략 취하시면서 비중은 꼭꼭꼭 조금씩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이슈가 생기고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 보면서 보유해 보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종목까지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또 급락하고 있는 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시장이 지속적으로 힘든 구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전에 현금을 보유를 하고 계셨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이제 차라리 그게 나은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해서 손실을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나는 도저히 손이 꾸물꾸물 걸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는 못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어떤 종목에 물려서 쭉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최대한 빠르게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 시장인데요. 제가 그렇게 손이 또 근질근질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 단기 매매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법 한 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그 전에 시장 상황 먼저 또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시시각각 바뀌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매매만 고집해서 나는 중장기 매매이기 때문에 중장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만 할 거야. 나는 혹은 빠른 수익만 원해. 나는 하루 이틀 안에 무조건 끝낼 거야. 그런 한 가지 매매법만 고수를 하신다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트렌드를 읽고 대장주를 확인하시고 후발주로 당일 단타 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내내 강조를 드려서 이제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반사수혜주를 찾으셔야 한다.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엘컴텍 같은 종목이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원자재 관련 종목 역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곡물, 사료, 금융주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관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도 우리 방산주, 방위산업 관련주, 또 원자재, 식품 겹치기도 해요. 이런 관련주들이 종목들이 단기적인 테마를 형성해서 이슈를 받아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시장 매매를 할 때는 뭐 스캘핑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단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윙,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재작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좋은 종목 하나 매수를 해서 우직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재작년이었고요. 하지만 작년 한 10월쯤부터 해서는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직하게 종목을 가져가기에는 좀 힘든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는 저평가주가 급등을 하게 되고요. 혹은 어떤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래 성장 산업, 미래 성장 섹터가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요. 혹은 정말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그냥 이슈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꾸준하게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최근에 보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 전문가는 정말 뭐 스캘핑만 하나보다 단기 매매만 하나보다 뭐 스캘핑은 굳이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긴 하지만 단기 매매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좀 종목들이 워낙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도 많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좀 중장기 투자를 합시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을 봅시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자, 지수 차트 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 매매를 해야 하는지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지 혹은 현금 보유를 하시면서 좀 손을 묶어둬야 할 때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재작년 3월에 이렇게 최저점을 찍은 이후로 쭉 엄청난 V자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 차트에서 회색 선에 주목을 해서 볼게요. 이 기준선이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정말 꾸준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지만 지수가 작년 하반기쯤 해서 이 기준선을 처음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구간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보수적으로 봅시다. 이제부터는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 굉장히 좋은 구간을 노렸다면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제 최근 1월장만 보시고 올해부터 보시면 최근 1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캔들이 여기 하나 더 생겨 있겠죠. 음봉의 개수가 양봉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윗꼬리를 다는 종목이 많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음봉으로 빠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해야 하겠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좀 중장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빅스 지수라고 하죠. 미국의 이 공포 지수가 지속적으로 27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폭락을 할 때, 증시가 급락을 할 때는 55에서 60 부근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이 바로 변곡점이죠. 이 구간에서 떨어질지 혹은 급등을 할지 이런 흐름은 저도 원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 크지는 않다지만 전쟁이 발발을 한다거나 하면 불가능한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시면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50에서 빅스 지수가 60 부근 갈 때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현금을 쓰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저항을 맞고 빠진다면 지수가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 함께 보시면서 지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장주를 통해서 후발주로 당일 단타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강한 이슈가 들어온 종목으로 당일 트레이딩 정도 하기 좋은 시장이지 길게 가져가기에는 힘든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장주로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장주라고 하면 우리 어떤 테마 내에서 가격 상승과 그리고 거래를
주도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종목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장에서 본다면 뭐 GSE나 중앙에너비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대장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큰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특성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대장주가 다른 종목보다 먼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후발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후발주의 흐름을 예측한다면 우리 당일 단타 충분히 공략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래생명자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안착을 하기 이전의 흐름 보시면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종가상 돌파를 하지 못하던 이 한 5,300~400원 구간이죠. 5,300~400원 구간 그리고 종가상 돌파를 못하던 5,6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이전에 돌파를 하지 못하던 의미 있는 라인대를 돌파하는 지점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분봉상 흐름 보시면 자 5,600원 구간, 앞서 봤던 중요한 라인대 5,900원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9시 24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흐름, 상한가에 도달한 시각이 1시 12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후발주인 팜스토리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9시 24분, 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상한가에 도달했던 1시 12분, 요 구간이었습니다. 자, 후발주기 때문에 팜스토리는 아직까지 9시 24분에 의미 있는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생명자원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료 관련주들, 식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이 강하구나,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겠구나를 예측을 해서 이런 돌파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단기 매매를 해볼 수가, 당일 단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상한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이 구간에서 이미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미래생명자원의 흐름을 보면서 팜스토리도 이 구간, 이 저항대를 돌파할 힘이 있겠구나를 예측을 하면서 우리 당일 단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또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스캘핑 칠 수 있다라는 거 분봉 차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매매를 하셔야 하고 혹은 아무것도 안 하셔야 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장주를 이용해서 후발주를 공략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매매 팁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주가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할 때 혹은 대장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할 때 다른 후발주들도 강한 흐름을 이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목을 해보자, 분봉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오늘 강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사수혜주가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장주 움직임을 보고서 후발주를 공략하는 단기 매매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오늘 어떤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유가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그 후발주로 약간 방금 강의 드렸던 것과 성격은 다르지만 네. 그 후발주로서 알루미늄 관련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위 알루미늄 이 소재를 가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현대 알루미늄이나 고강 알루미늄 이런 자회사들, 계열사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또 남서부 지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기도 했고요. 중국의 저탄소 정책 때문에 지속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우려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러시아가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또 작년에 미래 먹거리로서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에 2031년까지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이 계약 내용을 밝히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배터리 케이스는 연간 500만 개 정도의 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에도 이 알루코의 배터리 케이스가 공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루코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PD님께 문자 종목을 보내드리면서 이제 마이너스권이라 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알루코가 부각을 받진 않았구나.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제가 이 구간에서 문자를 드리고 어떡하지? 종목을 바꿔야 하나? 참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 추세 자체가 어쨌든 다시 시가 부근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공략주로 다행히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요. 네. 현재 알루코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역별로 전환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1월 중순 부근에서 60선을 돌파하면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240선 부근에서 단기 저항은 좀 강할 수 있지만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240선 돌파 시도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루코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는 길지 않게 4,650원 구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요. 1차적인 저항대 이 구간 소화하는지 보시면서 이후에는 전략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75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선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알루코도 또 짧게 여러분들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알루미늄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수요가 늘고 있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원자재입니다. 오늘 알루코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살짝 짧게 4,65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들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영센터 이수민입니다. 주말 내내 이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던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살펴보시면은 계속 저점을 형성했다가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다시 또 낙폭을 키우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죠. 오늘 하루에만 2,700선 2번 깨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72% 내림세 속에 2,700선 다시 조금 회복을 합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낙폭이 나스닥도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3% 내림세 속에 85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우선은 계속해서 매도폭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사나 봤더니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아내고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도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연기금의 반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1,13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3거래일 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팔았던 물량을 살펴보면 아주 소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100종목에서 지금 사고 있고 소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9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면서 90달러 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100달러 이야기들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 관련주들 매수세 굉장히 좋습니다. GS에는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성에너지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까지 모두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보도를 통해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사실상 오미크론의 100%에 가까운 효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초반부터 지금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세우고 있는 모양새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에 가까운 이제 16%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며 33,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가운데 신저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한 증권사에서는 역사적인 재고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6%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신저가 17만 7,500원 찍은 뒤에 지금은 17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지수 낙폭은 코스닥이 더 크지만 이 시총 상위주 흐름은 코스닥 쪽에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또 게임 콘텐츠 일부 종목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